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죠. S&P 500 지수가 드디어 그 중요한 선을 넘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 이게 참 오랜만에 나온 의미 있는 신호라서 다들 관심 있게 보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신호가 정말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반등에 그치는 건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좀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의미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우선 사건부터 보면 S&P 500이 5월 초에요. 그죠? 한 30거래일 만에 200일선, 그때 한 5,749포인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걸 강하게 뚫고 올라갔어요. 네, 2022년 약세장 이후로는 가장 오랫동안 그 선 아래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돌파가 더 주목받는 거고요. 아, 가장 오랫동안요? 하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돌파가 나오면 보통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200일선 돌파 후에 6개월 평균 수익률이 한 8%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보통 때가 한 4% 정도니까 꽤 높은 편이죠. 오, 8%면 두 배네요. 거의 뭐 V자 반등으로 연초 고점도 거의 다 회복했고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건 그 S&P 500 종목 중에 거의 80% 가까이가 같이 200일선을 넘었다는 점이에요. 네, 78% 정도 됩니다. 그 광범위한 상승 참여, 그게 분명 긍정적인 신호예요. 작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고요. 그렇죠. 다 같이 올라간다는 건 힘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마냥 낙관하기는 또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티멘트 트레이더의 제이슨 고페트 같은 전문가는 이게 과연 지속될까 하면서 단기 조정 가능성도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이렇게 많은 종목이 같이 올랐는데도요? 일단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이게 며칠 더 200일선을 지지해주는지, 뭐 거래량은 충분한지 이런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지지선이나 저항선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일단 지지선은 지난 4월 저점 부근 한 5,200에서 5,300선 정도 보고요. 저항선은 연초 고점 부근인 5,860에서 5,900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투자 심리는 정말 확 좋아진 것 같아요. 그 CNN 공포 탐욕 지수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변화가 뚜렷하죠. 4월 초만 해도 극심한 공포 단계, 수치가 19 막 이랬는데 5월 중순 오니까 탐욕 단계 70까지 확 뛰었어요. 한 달 만에 완전 분위기가 반전된 거죠. 그렇죠. 투자자들이 다시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자산 선호로 돌아섰다는 뜻이고요. VIX, 변동성 지수 움직임도 중요합니다. 아, VIX. 그것도 4월에 관세 우려 때문에 50 넘게 막 치솟았다가 네, 그랬다가 미중 무역 협상 휴전 소식 딱 나오면서 30 아래로 급락했죠. 4월 17일경에 29.6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맞아요. 30 아래로. 근데 그 VIX 급락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이걸 소위 베어킬러 신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베어킬러요? 네, 과거의 큰 금융위기들, 예를 들어 1987년 블랙먼데이, 2009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때도 보면 VIX가 그렇게 50 이상 폭등했다가 30 아래로 떨어지는 패턴 후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아, 그런 역사적인 패턴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패턴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최악은 좀 지났나 보다 이런 인식이 퍼진 거죠. 지금은 VIX가 20 아래로 꽤 안정적인 상태고요. 그렇군요. 심리는 확실히 개선됐는데 근데 또 경제 지표를 보면 좀 애매한 구석도 있어요. 1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3%였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민간 소비나 투자는 3% 증가해서 내수는 괜찮았어요. 순수출이나 정부 지출이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거고요. 아, 내수는 견조했다. 고용도 보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고요. 최근 비농업 신규 고용도 17만 7천 명 늘었으니까요. 그렇죠.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다만 물가는 좀 봐야겠죠. CPI 상승률은 2.4%로 안정세긴 한데 근원 물가는 2.8%로 아직 좀 높고 또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하고요. 네, 맞아요. 거시 지표는 약간 혼재된 신호를 보내는 듯한 느낌이네요. 기업 실적은 어떤가요? 기업 실적도 딱 잘라서 좋다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명암이 엇갈려요.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들은 실적이 아주 좋았고 미중 관세 휴전 덕분에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관련 기업들 주가도 확 뛰었죠. 네, 기술주 강세는 뚜렷했죠. 근데
전체적인 기업 이익 전망을 보여주는 이익 수정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이게 2025년 초부터 14주 연속으로 하락했어요. 14주 연속 하락이요? 그건 좀 안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그렇죠. 기업들의 이익 증가세, 즉 이익 모멘텀이 전반적으로는 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상승 압박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주가는 올랐는데 이익 전망은 그만큼 못 따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 기술주는 잘 나가는데 전체 이익 전망은 좀 약하다. 그 간극이 좀 마음에 걸리네요. 현재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네. 특히 일부 기술주 중심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평균보다는 높고요. 앞으로 실적이 이걸 계속 정당화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결국 연준의 역할, 금리 정책이 또 중요해지겠네요. 지금 연준 입장은 어떤가요? 연준은 올해 들어서 기준금리 4.25에서 4.50%죠. 이걸 계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5월 FOMC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파월 의장도 wait and see, 그러니까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지켜본다. 뭐가 불확실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래도 물가가 아직 완전히 잡힌 건 아니고 또 고용 시장도 너무 과열되면 안 되고 여기에 미중 무역 정책 같은 변수들도 있으니까요. 좀 더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는 거죠. 그럼 시장은 금리 인하를 언제쯤 기대하고 있나요? 시장은 연내에 한 0.75%포인트, 그러니까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반기예요.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그 기대 시점은 조금씩 뒤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거, 그건 아직 계속되고 있나요? 네, 아직 역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앞으로 경기 둔화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는 걸로 해석되죠. 다만 최근에 장기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그 역전폭은 약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준도 당분간은 데이터를 보면서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전망을 좀 들어볼까요? 네, 단기적으로 보면요. 분위기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말씀드린 200일선 돌파라는 기술적인 신호도 좋고 투자 심리도 많이 회복됐고 또 미중 무역 갈등도 일단 휴전 상태니까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상승 동력은 될 수 있습니다. 포모, 그러니까 나만 뒤처질까 봐 사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주의해야 할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변수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정도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역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타결될지, 혹시라도 다시 틀어지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네, 무역협상 결과 중요하죠. 둘째는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입니다. 시장 기대만큼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긴축적인 스탠스를 보이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죠. 금리 경로도 중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국 기업들의 펀더멘탈, 즉 실적입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을 앞으로 기업들의 실제 이익 개선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다시 평가받는 소위 디레이팅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해보면 S&P 500의 200일선 돌파 자체는 기술적으로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고 투자 심리 회복과 맞물려서 단기적인 랠리 가능성은 보여준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기술적인 강세와 아직은 좀 불확실해 보이는 펀더멘털 사이의 간극인 것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타더라도 중기적인 방향성은 결국 그 펀더멘털 요인들, 그러니까 무역 협상, 연준 정책, 그리고 실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결국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탈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그 세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시장이 이미 미래의 긍정적인 시나리오, 예를 들어 무역 합의가 잘 되고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기업 실적도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상당 부분 가격에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선반영. 네, 선반영이죠.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이러한 기대 중 어느 하나라도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지금 시장의 이 랠리는 과연 얼마나 탄탄하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당신께서 앞으로 이 요인들의 전개를 지켜보시면서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